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콘신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 분석대장 농심훈이 인사드리고요.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초전도체 분석에 있어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깨트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게 제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주 여러분들을 괴롭힐지, 악질 공매 정보, 자 이런 것들, 이 세력들 정말 저는 끔찍하다고 주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진리의 방패로 좀 막아드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 아무도 가치 투자 분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콘신델 이 엄청난 정보들 깊이 있게 분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인기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지만, 원색적인 색종이 색깔을 갖고 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 투자를 하시는 그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신성 델타테크 폭등하는데, 자 비트코인 대략 10만 배 10년 정도 사이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액면가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신성 델타 제국이, 자 지금 이게 비트코인 한 주당 거의 1억 조금 안 되죠.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는 신성 델타테크 고작 5만원에 불과합니다. 자 1억은 넘어야 되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려. 왜? 블록체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자 컴퓨터, 극좋은 양자 컴퓨터든, 근데 극좋은 양자 컴퓨터 기술을 블록체인과 융합해서 지켜봤자 결국엔 상상초 양자 컴퓨터 나오면 블록체인 다 뚫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수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비트코인의 정체성을 위협한, 결국에는 그것을 멸망하게 한, 나라를 멸망하게 했어. 그럼 그 멸망에서 포로가 있을 거고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너무 야만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하지만 과거에 사실 그랬잖아요. 점령지가 뭐 전리품과 이런 자기 농사 짓는데 그 식민지 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근데 이제 기업으로 치자면은 결국 그 블록체인 하나 때문에 비트코인이 저렇게 올라간 건데, 그 수급조차도 어디로 들어온다? 콘신 델타 제국으로 들어올 거라는 그러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꿈만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감히 전망을 해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끝까지 의리 있게 해서 부자의 복을 받으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난의 복을 받으시겠다,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이상한 정보, 가치 없는 정보, 거짓 정보에 휘둘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중간쯤에 신성 폭등 테크, 그리고 초전도체가 미친듯한 용솟음, 루보와, 자 특히 신성 델타 테크는 루보와 리드코프를 넘어서는 점상이 나올 것으로 보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분석의 중요도가 90% 이상이라고 보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정보, 기술적 분석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중요한 내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빨리 하지 않는다, 암호를 푼다, 이건 이제 너무 김갑진 교수님께서 뭐 좀 디테일한 설명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뭐 저는 완전 먼지 티끌 같은 존재고요, 김갑진 교수님에 비해서. 근데 시간이라는 요소가 사라집니다. 양자 얽힘 중첩에서는요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간과 공간을, 뉴턴이죠, 뉴턴은 시공간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재 스펠링 틀린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세요. 영어를 못 해갖고. 현재는 아인슈타인은 국소적 우주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은 하나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움직인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양자역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공간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최근에 발견된 암흑전자 결정 같은 것도 빛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뭐냐면요,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빛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모든 G는 A, 중력은 가속하는 세계와 중력은 뭐 구분될 수 없다, 이거 다 빛으로 모든 걸 해석한 거잖아요. 빛이 태양빛, 태양 뒤에 있는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태양이 만들어낸 시공간상의
곡률이 빛이 오는 방향을 휘게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태양 뒤에 있는 빛이 별빛이 보일 수 있는 거다. 모든 게 다 빛이에요. 아인슈타인 생각해보세요. 다 빛에 관해서 빛으로 다 예시를 들고, 그죠? 빛시계를 통해서 광전자이죠. 광전자 빛시계를 통해서 시간 지연에 대한 타임 딜레이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뭐 브라운 광전자의 효과 뭐예요? 그것도 결국에는 빛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출해 주는 거는 빛처럼 빛과 속도가 같아지면요 시간이 멈춰요. 그 시간은 공간분의 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식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빛의 속도가 되면 시간이 멈춥니다. 시간이 없어져요. 시공간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 양자역학에서 양자 도약을 뺀 양자 중첩 얽힘에서는 결국에는 뭐를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 중첩 얽힘에서는, 그렇죠. 양자 중첩 얽힘에서는 양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자 단위, 원자 단위에서의 전자가, 그러니까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빛의 속도로 뭐 몇백 광년이다 칠게요. 그러면 양자로 얽혀 있으면 여기에서 A라는 상태가 결정되면 얘는 B 상태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A 아니면 B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A를 까면 얘는 B로 바로 결정된다. 근데 국소적 우주론에는 그럴 수 없거든요. 왜?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빛의 속도로 가려면 300억 광년 뒤에 얘가 B가 결정돼야 되는데 양자역학은 그냥 바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밝히는데도 암흑전자가 근데 만약에 지구하고 안드로메다 사이가 암흑전자로 연결이 되어지는 걸 밝혀낸다면, 그럼 우리는 안드로메다와 지구상의 정보 교환을 시공간을 넘어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AI도 나오는데 왜 양자 컴퓨터냐? 그러니까 결국 AI는 이제 거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 Artificial Intelligence의 작동은 뭐가 합니까? 결국 뇌의 뉴런 셀처럼 어떤 그 커맨드 센터, 그 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초전도체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하면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고. 근데 일반 초전도체를 넘어선 상상초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양자 중첩 얽힘의 핵심은 뭐다? 시공간이 없다. 계산을 한 번에 한다. 시간이 흘러서 계산이 되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동시에 그냥 2의 10승계면 1024개, 2의 20승계면 거의 뭐 큐비트를 20개를 엮으면 2의 20승, 그러니까 뭐 100만에 가까운 게 한 번에 계산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상초각,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저는 이제 비유를 항상 드는데, 거북선도 중요하죠. 그 HBM 고대역풍 메모리는 뭐다? 제가 수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거북선이 너무 뛰어난데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상초라는 거는 이제 뇌죠. 그걸 거북선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 AI가 어떻게 운용되어질 것이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고, 결론은 양자 중첩 얽힘이 양자 컴퓨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저항을 줄이고 마이스너 퀀텀 락킹 이런 것들은 물론 양자 중첩 얽힘에도 엮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거는 양자 도약의 현상에 의한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발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룬다면은, 거기서 열저항을 줄이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면, 이거는 이제 훨씬 더 큰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양자 중첩 얽힘은 우주에서의 현상을, 우주를 지배할 수 있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는데, 빛을 넘어서는 개념이 나왔다라. 그러니까 빛을 넘어선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빛의 속도가 같아져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빛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개념이 나왔다는 거예요. 개념. 이게 뭐 암흑전자 결정이든 뭐든 이 상온상암 초전도체는 얘가 빛보다 크거나 같은 존재의 위치에 서 있다. 자, 그래서 AI도 나오는데 굳이 왜 비트의 개수? 자, 그래서 비트를 개수를 늘리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거는 이제 큐비트, 그쵸? 왜냐면은 빛조차도 관측이 안 돼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한계가 있어요. 도둑이 한 명이 있는 거랑 10,000명이 있는 거랑 관측되는 게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한 명이 있으면 관측될 확률이 좀 적은데 10,000명의 도둑이 있으면 관측되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잖아요. 비트가 하나, 두 개, 세 개는 만드는 게 어려운데 많이 만들수록 노출돼서 빛이든 아니면 뭐 완전한 진공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커지는 속도도 이렇게 커져야 된다는, 컴퓨터가 완전한 극조온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엮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아니 10억 개씩 넣고 뭐하고 하는 거는 관측되어도 되는데, 진공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온에서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저온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만들고 간섭이 일어나면
양자 간에 어때요?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뭐다? 좀만 더 들어보고. 그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0과 1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몰라. C인지 D인지 몰라. E인지 F인지 몰라. G인지 H인지 몰라. 근데 얘가 다 이렇게 얽혀서 설켜 있어요. 얘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바로 즉각적으로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 사다리 게임으로 비유하면 되겠네요. 바로 모든 경로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얘 하나를 알면 얘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슈퍼컴퓨터는 010101 해서 다 일일이 경로를 계산한다면 양자 컴퓨터 얘 하나 알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무식해갖고 설명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첩 상태에 다 있는 거예요. 뭐 2의 10승계면은 1024개가 중첩 1024개가 무질서한 그 랜덤리한 그 도울 선생님처럼 될 것 같은, 지금 목이 너무 아프고,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1023개가 결정되는 거야. 대신 관측이 되면 안 돼. 확률로서 파동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관측이 되는 순간 먼지보다 훨씬 작은 게 비달갱이일 거 아니에요. 그 빛의 전자마저 부딪히는 순간에 모든 거는 끝나게 된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 얽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그냥 무슨 컴퓨터라는 그 관념적인 어떤 그 무슨 하드웨어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 현상이 우주의 비밀의 거의 끝에 가깝다는 거다. 먼지 하나 제가 그냥 유튜브는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는 양자역학 이런 거 보면 저녁에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나이도 이제 곧 있으면 40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지금 이게 교수님 얘기하시는 게 제가 막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느낌상 그럴 것 같다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김갑진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뿌듯하기는 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게 그냥 우리가 너 여기 치약 그 물 하는 컵이 이렇게 있다. 컵이 있다. 요 하나만 청소해. 그럼 우리가 빡빡빡빡 닦으면 먼지 보이면 안 돼. 할 수 있는데 너 집 전체를 청소해.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은 너 안 돼. 먼지 하나당 뭐 옛날에는 저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먼지 하나라도 너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먼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진짜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제 어렸을 때도 많이 맞고 자랐는데, 제가 이렇게 엎드려 뻗쳐를, 우리 때는 이런 체벌들이 좀 있었어요. 엎드려 뻗쳐를 이렇게 했는데, 자, 맞았는데 100대를 한 대를 맞을 거야. 그럼 한 대 맞으면 끝이죠. 2대를 맞을 건데 엎드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면은 2대까지는 견뎌요. 근데 100대까지 해봐요. 99대까지 버텼는데 엎드렸어. 다시 0대부터 다시 시작한다. 1대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참 요새도 학생들의 선생님 폭력이 문제가 되고, 옛날에는 너무 많이 그런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런 이런 일들이 있었고, 참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중간이 없고. 자, 무조건 폭력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폭력을 행사할 수는 안 되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시를 드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겠죠. 근데 상온상합 초전도체란 건 뭐냐면 움직여도 된다 이거예요. 너 멈춰 있어야 돼 이거잖아요. 맞을 때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막 탭댄스를 쳐요. 저 어렸을 때 맞으면 막 탭댄스를 추고 춤을 추면서 피해요. 되겠어요? 근데 상온상합 초전도체는 원자, 분자 떨려도 된다 이거예요. 떨려도 되고 관측돼도 되고 그래도 상관없다. 빛에너지는 계속 생산해줄게. 뭐 이런 거네. 그래서 사이어인이 있고 또 초사이어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어인이 양자 컴퓨터인데, 그러면은 상온상합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는 슈퍼 초사이어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핸드폰으로도 써야 되잖아요. 노트북으로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상상초 개발이 사이즈상에서 또 필요하게 되겠죠. 를 낮춰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너무 저번에 말씀드린 네이처지의 동적 안정성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이미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름부터가 이미 시작점이 뭐예요? 동적 안정성. 자, 움직이면은 불안정해요, 안정해 보여요? 자꾸 여러분이 누굴 봤는데 옴짝달싹 막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머리를 막 흔들고 막 몸을 흔들고 계속 정서불안적인 모습을 보여. 그럼 우리 그걸 안정적이라고 그래요? 야, 너 좀 불안해 보인다라 그래요.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면 양자역학으로 안 좋은 거예요. 움직이는 순간 뭐예요? 파동이면은 요만큼을 경우의 수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측되는 순간 이 하나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근데 뭐예요? 얘가 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있는 걸 엮어요. 큐비트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컨비네이션 배웠잖아요. 경우의 수.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거든요. 바둑도 그렇잖아요. 우주의 별처럼 많다라고 하는 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
알파고가 정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반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AI가 지배하기 굉장히 쉬운 영역이었어요. 왜냐면 실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점 부분의 귀 부분에 대한 계산의 경우의 수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아다리를 한다든지 단수를 친다든지 충머리를 몬다든지 그 대각선으로 둘러싸가지고 아무튼 그 단순한 몇 가지 메커니즘으로 인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경우의 수를 확 줄여버리고 그것이 귀 부분을 먹어버리면은 중앙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경우의 수가 쉽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오버액션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공략하기 쉬운 건데 일종의 하나의 드라마를 바라는 어떤 뭔가 좀 재밌잖아요. 뭔가 사실 정복하기 가장 만만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게 이제 바둑판에 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2승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번에 이 에너지를 다 못 가져가고 관측되는 순간 요 하나만 딱 된다 이거야. 관측을 하면 두 번 관측할 필요가 없어요. 얘로 다 없어져. 이거 다 없어져요, 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뭐 남자든 여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바람을 피우는 건 나쁜 비유긴 한데 내가 만 명한테 관심을 보여. 사랑한다고는 얘기 안 해. 그 만 명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거 GP를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내가 다시 꾸준히 얘기해야겠다. 자 보세요. 저를 보시면 어때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요. 그리고 저의 마인드는 뭐예요? 이 꺼도 상관없다. 내 거 안 봐도 상관없다. 왜? 나는 내가 떳떳하고 내가 이 무료로 찍고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반드시 있다. 자 그럼 뭐예요? 내가 10,000명을 관심을 표현하면 10,000명이 나한테 사랑을 해주는데 한 명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딱 하고 하는 순간 그것이 모두에게 딱 알렸어. 모두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한 명으로 딱 결정되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개념이에요. 왜? 이거는 달리로 사랑받는 건데 2의 만승이 아니잖아요. 그냥 만이라는 산술 그냥 숫자 10,000번이잖아요. 딱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나 세서 그걸 10,000번 2를 10,000번 더한 거잖아요. 근데 2의 만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더 이걸로도 완벽한 비유는 안 되지만 관측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되시겠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이 초전도체라는 개념을 잡을 때는 초전도체는 두 가지.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기로는 양자역학은 결국 양자도약과 양자중첩 얽힘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APS든 뭐 어디든 새로운 논문이 나오든 아니면은 새로운 협업이 진행되든 어떤 in process의 어떤 something stuff가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이는 이 두 개를 나눠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APS 논문에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거기서 완벽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APS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걸로 보이는데 완전히 양자역학적이라는 것보다 양자역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초전도체는 완전히 양자역학적인 물질이라면 우리가 초전도체를 모르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뭐 그냥 APL이니 미국이 인정해주면 끝이냐 이런 식으로 테마주처럼 취급을 하면 우리가 초전도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 하는데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위에 연락처로 농심투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완전히 양자역학적인 물질이어야 된다. APS 논문에서 기가 막힌 내용으로 이 부분을 서포트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 이게 제가 또 대장이 된 거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IBM이나 구글인데 페이스크래프트가 무슨 회사예요? IBM과 구글의 양자 컴퓨터 관련 제품을 공급해주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관성이 줄줄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김현탁 교수님 그 기사 제가 기억하는 글로벌 토퍼 기업 중에 하나랑 협업 중이라고 그러면 글로벌 토퍼에 IBM이 언급이 안 됐건 걸로 기억하니까 구글이 아닐까. 구글하면 어떤 회사예요? 지금 유튜브 이것도 구글 건데 여기 협업을 통한 어떤 결론이 뭔가 한전공대처럼 딱 하고 팝업하고 튀어나온다? 심장 마비의 점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고 저도 목이 너무 아프고 여러분들 문자로 훈이 화이팅 그 한마디를 안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서운하고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하고 있고 피토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불쌍해서라도 한 통 보내줄 것 같은데 좀 서운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저는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이 내용은 지금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석을 해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자 길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좀 잠시 후 중요한 기술적 분석, 초전도체 당장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적 분석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자, 가족방 1000명 한정 신성 중요 정보 실시간 공유하실 분들 가족방, 배움방 100명 한정, 물고기 잡는 방법 좀 보여보시겠다. 배움방 장이라고 잘못 쳤는데 히든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농심 투자 대박 해서 여러분 기호에 맞게 위에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